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DBMS 1일차죠. 첫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17시에 시작을 하는 수업이고요. 지금 이 메모장에 써있던 이 4가지 주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개발 관련된 프로그래밍 관련된 공부를 한다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계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원래 필수는 더 있는데 이 DBMS 수업 자체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조사를 좀 했어요. 기초 언어를 들어보신 게 있는지. 사실 없다고 해서 이 수업을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초 언어랑 연관지어서 뭔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순수하게 DB만 가지고 DBMS만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기초 언어를 안 들었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조사했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이 DBMS에 대한 기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언어랑 접목이 되던가 아니면 진짜 데이터 전문 쪽으로 간다고 해도 빅데이터 쪽으로 간다고 해도 어차피 파이썬이랑 접목이 돼야 돼요. 진짜 순수하게 DBMS만 가지고 DBMS 기술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한 거고 이제 아직 완전 DB가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 쪽 공부를 하는데 이 DBMS 수업이 완전 처음이다. 얘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기초 언어 수업을 좀 같이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와 이 DBMS가 접목되었을 때 함께 병합이 되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DB의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쪽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웹 개발 쪽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난 프론트 쪽을 원해 라고 해도 결국 DB는 건드려야 돼요.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발자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 15일 동안 진행이 되고 매일매일 2시간씩 총 3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30시간 안에 뭔가 하나를 마스터한다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DB도 똑같아요. 완전 기초적인 부분만 우리가 다룰 수 있고요. 기초에서 아주 약간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약간의 추가적인 내용까지 다뤄질 건데 그 정도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웹 개발이나 앱 개발 혹은 프론트엔드 혹은 뭐 빅데이터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30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딱 그 정도의 스킬을 얻어서 그 수업을 종강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신다면은 그 정도 수준은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뒤에 언어를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하면서 언어를 병행하셔도 돼요. 기초 언어를. 어쨌든 언어랑 접목을 시켰을 때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먼저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수업에서는 사실 얘네를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사용하거나 하진 않아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수업이 종료될 때쯤 아니면 중반쯤에 한 번씩 들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거나 불러보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랑 같이 접목을 시켰을 때 그 결과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지금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을 거다. 근데 꼭 필요한 거니까 이왕 하는 거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랑 이제 구면이죠. 저랑 같이 다른 수업도 진행을 하시고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일단 저희 소개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메모장에 있던 이 주소 지금 다 이 주소로 들어와 주세요. 얘는 그냥 브라우저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소대문자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소문자 EX고요. 대문자 L이에요. 이거 구분 안 하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거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소대문자 구분.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창을 지금 다 띄워 주셔야 합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화면에 그냥 써있다시피 저희 수업 페이지예요. 이 수업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참고할 수 있는 링크 혹은 자료, 아니면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들,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차피 진도 많이 안 나간다 그랬죠? 그냥 기본적인 개요 정도 배울 건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돼요. 방금 전에 메모장에 써있던 주소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메모장에 적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사진을 찍거나 뭐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놓거나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기록을 하나 꼭 해주세요. 물론 이걸 잊어먹었다고 해서 수업 참여를 못하냐? 아니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까먹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을 참여하러 왔다, 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수업 참여하려고 난 준비를 마쳤다 라고 하면 화면에 얘가 떠 있어야 돼요. 수업 페이지 항상 얘를 띄워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1일차로 되어 있는데 1차가 쌓일수록 1차별로 정리를 해서 쭉 공유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쪽 다른 모니터에서 만약에 뭔가를 입력하고 저장을 했다, 여러분들 새로 고침 한 번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에라도 문제를 열어드리거나 아니면 뭐 링크를 걸어드리거나 할 때 이 페이지를 사용을 할 거니까 항상 띄워 놓으시고요.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다 라고 하면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수업 페이지에 대한 소개는 완료를 했고, 자,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15일간 30시간 동안 같이 DBMS를 공부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랑 같이 DB에 대한 기초 잘 공부해서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언어랑 접목을 시키던가 아니면 뭐 빅데이터 쪽으로 좀 더 열심히 가보던가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참,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 화면, 마우스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 여기 원이 보이잖아요. 이 화면, 이 해당 화면과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된 영상들을 이 유튜브 링크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 시간,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1교시 영상은 항상 올라가 있을 거고 2교시 영상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이내로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유튜브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를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건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수업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군요. 지금 혹시 학원에서 다른 수업 듣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학원에서 듣는 수업 이게 하나다, 이거 하나가 끝이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하나 끝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 더 들으시나요? 그래요.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학원에 계신, 지금 현재 이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강사님들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강사님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거 그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강사들끼리 그냥 우리가 수강생분들한테 복습 자료를 제공하고자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다른 강의에 들어가서 저 강사님은 영상 제공해 주던데 왜 선생님은 없어요? 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전적으로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학원 측에도 사실은 이제 멘토님이나 이렇게 강사님 혹시 영상 없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셔서 없다고 해도 사실 딱히 학원 측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강사한테 강요하고 있는,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들이 도대체 왜 이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얘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복습용이에요. 여러분들 수업 딱 듣고, 지금 2시간짜리니까 2시간 수업 딱 듣고 머리에 완벽하게 다 들어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거 말도 안 돼요.
지금 DBMS 이제 좀 다뤄보신 분들이야 쉽게 들어오시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예 생판 모르는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 DBMS라는 건 결과적으로 SQL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SQL도 언어예요. 이게 Structured Query Language인가? 그렇거든요. 랭귀지예요. 그러면 어떠한 언어를 배우는데 애초에 지금 30시간 안에 언어를 하나 배운다도 말이 안 되지만 2시간 동안 배운 언어에 대해서 아예 모르던 개념에 대해서 머리에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된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하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느는 게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고요. 아예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위해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뭐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올라가는 걸 믿고 그냥 수업에 오늘 귀찮은데 수업 안 가야지 영상 어차피 올려줄 건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은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녹화를 웬만하면 잘 안 끊긴 하는데 수업 내용적인 부분은 안 끊고요. 수업 내용과 살짝 떨어진 제 경험담이나 아니면은 뭐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녹화를 다 안 해요. 중간중간에 녹화를 끊어놓고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에는 딱 진도에 관련된 내용만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믿고 안 나오신다라고 하면 진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부가적인 플러스 요소들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믿고 수업 안 나와야지 하시는 일은 없도록 광고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정원님, 비대면 수업할 때 마이크는 항상 음소거를 해야 돼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줌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업 유튜브 영상은 이런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나쁜 마음은 먹지 마셔라 라고 좀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클릭으로 열어야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블럭 걸렸습니다. 이거는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드펜과 유튜브 사이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컨트롤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거 채널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재생 목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이거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생 목록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종료를 할 테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재생 목록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아예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 DBMS에 관련된 재생 목록이 없는데 여러분들 오늘 1교시 딱 끝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2023-05 17C DBMS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하나 생겨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복습용으로 그 영상들을 봐주시면 돼요. 다른 거 영상들도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복습 자료를 충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 뒷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볼게요. 아까 가입해야 됐던 이 사이트들, 얘네를 도대체 왜 필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구글. 이건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브라우저죠. 사이트죠, 구글. 크롬이 브라우저고, 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구글 계정을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가 어떤 의미냐면 아마 요즘에는 사실 일반 사용자들도 구글 계정을 많이 써요. 구글이 제공하는 뭐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연동 이런 것들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지메일들이 꼭 있으실 텐데, 자, 그건 개인용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 가입했어야 되는 건 취업용 플러스 공부용이에요. 내가 취업용이나 공부용 계정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다 가입을 따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용은 그냥 개인용으로 쓰시고요. 취업용 플러스 공부용, 내가 뭐 취업 목적이 아니야 그럼 공부용, 뭐 취업까지 연계야 그럼 공부용 플러스 취업용, 이렇게 지메일 계정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개인 메일을 업무용 메일로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보통 회사가 제공하는 회사 메일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 메일도 회사 메일이고 플러스로 지메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필요한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다 회사 메일로 하기가 벅차요. 그럴 때 내 거 개인 메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취업용, 공부용 계정이 있으면 편하겠죠? 개인용 메일로 그런 걸 다 처리해놨다. 그럼 개인용 메일이 상당히 더러워질 거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를 좀 시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메일이 회사에서 그런 메일을 들어가 볼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좀 더 구글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자한테 DBMS에 한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얘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구글이 왜 필수인지 아시나요? 이게 도대체 왜 필수일까요? 자,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글로 시작하고요, 구글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구글 없이 개발 못합니다. 이건 모든 개발자 공통이에요. 다 그래요. 모든 개발자는 구글 없이 개발을 할 수 없다. 이거는 팩트예요. 현실입니다. 왜 구글 없이 못하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언어라는 걸 30시간에 배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30시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실무에서 활용을 해요. 어떻게 했어요? 경력을 쌓았어요. 자, 제가 10년 차가 됐다고 해봅시다. 자, 10년 차가 되면 난 이 기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내가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쪽은요,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내가 이 언어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머리에 다 넣어놓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개발한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바, DBMS, DBMS니까 DBMS를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배우는 거 DBMS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활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활용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거 활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10분의 10개 중에 몇 개 알아요? 아직도 하나밖에 몰라요. 다만 그 하나를 익숙하게 쓸 뿐인 거지.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해요? 찾아봐야죠. 그거 찾아보는 걸 다 얘가 거 하는 거예요. 얘가 모든 방식과 모든 사용법과 모든 문법을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이 필수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검색하는 거 멈춰주세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검색이라면 모르겠지만 개발 관련된 검색이다.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검색을 해야 된다. 그럼 네이버 과감하게 버리세요. 구글로 오세요. 질이 달라요. 정보의 질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기본 소양 중에 구글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얘를 잘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약해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식까지 좀 겸비가 됐다? 그러면 이 구글링, 구글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못 만들 기능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구글링 어떻게 잘할까요? 자, 구글링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자, 구글링 잘하는 법 궁금하죠? 쳐보면 돼요. 그럼 얘가 이 방법도 알려줘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식을 실제로 많이 사용해보면 돼요. 구글링은 뭐 재능도 있겠죠. 이것도 사실 검색이다 보니까 내가 키워드를 얼마나 잘 빼내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의 질이 달라질 건데, 그걸 떠나서 솔직히 대부분 구글링 실력의 대부분은 경험치예요. 내가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뭐랄까, 속된 말로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구글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돼요. 아니,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개발 관련해서는 안 돼요. 왜? 저는 그만큼 경험치가 쌓여 있으니까. 이거는 경험치를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개발은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 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재능이 있고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저 뛰어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글링만큼은 저를 뛰어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구글링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웬만하면 구글에서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구글링 한 것도 중요한데 얘를 통해 얻어낸 정보를 내 거에 적용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적용시키는 거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결국은 경험치 싸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글링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 우리가 구글이라고 하는 지메일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발 쪽 관련된 사이트들은요. 구글이랑 연동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GitHub 가입할 때도 지메일 계정으로 연동 로그인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메일 인증을. 얼마 전에 GitHub 서버가 한번 죽었거든요. 서버가 한번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났었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GitHub 계정이 네이버 메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수업 페이지 로그인을 못해서 한 이틀 동안, 하루 이틀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구글로 이메일 인증을 하세요. 그래야 혹여나 GitHub에 문제가 생기거나 구글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걸 통해서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얘는 이제 GitHub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죠. 얘부터 하나씩 볼까요? 그냥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죠. 자, 제 GitHub입니다. 수업용 계정이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비어 있겠죠? 여기도 없을 거고. 자, 이 GitHub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소예요. 내가 공부한 기록들 혹은 내가 공부하면서 만든 것들 아니면 뭐 취업용으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GitHub은 지금 DBMS 수업에서는 아예 다룰 일이 없어요. 없는데 가입을 왜 시켰냐? 그럼 귀찮게 가입 왜 시켰어? 자, 이거 개발자가 100명이다. GitHub을 안 쓰는 개발자 없습니다. 100명 다 써요. 써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개발자를 하려면. 뭐 빅데이터가 됐던 웹 개발이 됐던 앱 개발이 됐던 프롬프트가 됐던 다 필요 없어요. GitHub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개발자의 기초입니다, 얘도. 근데 다만 이 수업에선 다뤄지진 않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사이트 연동 같은 데에서도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다뤄야 될 때 그때 가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한번 가입을 해두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머스도 한번 보죠. 자, 프로그래머스 딱 들어오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주소 치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프로그래머스라고 쳐도 똑같아요. 나옵니다. 이거 들어와도 같은 페이지예요. 이렇게. 자, 얘는 뭐 하는 거냐? 되게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표현해보자면 개발자 커뮤니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당히 고퀄리티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스쿨. 여기 가보시면 뭐 유료도 있고요. 이렇게 무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면 그 공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예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뭐 자료, 뭐 강의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 커리어 이쪽에 와보시면은 채용 공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 이 채용 공고를 봐도 큰 의미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맞춰가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 얘를 잘 봐야 돼요. 왜?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볼까요? 그냥 인터파크 들어봤을 이름이니까 다 들어가 보면 얘는 따로 체크를 안 해놨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보죠. 뭐가 좋을까? op.gg 3.3 3.3? 3.3도 들어보셨죠?
광고를 많이 하던 사이트라서 몇 개 없긴 한데 얘만 좀 볼게요. 지금 3.3에서 백엔드 개발자를 구하는데 기술 스택에 스프링 부트랑 자바가 필요하대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마치고 나는 여기 3.3이라는 곳에 취업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3.3 중에서도 백엔드에 취업하고 싶었어요. 그럼 나 뭐 공부해야 돼요? 스프링 부트랑 자바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원하는 기술에 대한 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볼 때 채용 공고들 다 뒤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용 공고를 잘 보다 보면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공통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요새 엄청 뜨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모든 채용 공고가 어떠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이 기술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공고들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린 여기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코딩 테스트 연습.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모음 보면은 이거 코딩 테스트, 대기업이나 카카오에서 봤던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어렵겠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난이도별로 설정하시고 언어에서 우리 DB 배울 거잖아요. 우리는 MySQL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MySQL 골랐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고 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시면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였고요. 그리고 이 타이핑 클럽 얘는 좀 간단하게 소개할 건데 얘는 그냥 타자 연습입니다. 자, 링크 걸려있는 거는 다른 데로 갈 거고 얘가 이제 에러가 안 날라나? 이게 코드펜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으면은 에러가 났었어가지고 주소를 다른 걸로 걸어 놓은 건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제 되네? 그러면 링크 바뀐 거 적용하게 새로 고침 한 번씩 하실래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링크가 바뀌었을 겁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자, 얘 최초로 완전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은 sign up with 구글이라고 해서 구글로 가입을 한번 해야 돼요. 구글로 연동 가입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인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로그인에 가서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영타 연습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어쨌든 들어가시면 그 안에 영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냥 쭉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영타 연습을 지금 갑자기 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개발에 사용하는 언어가 뭔가요? 영어입니다. 영어. 언어도 영어고요. 자바, C, 파이썬 다 영어로 사용을 하고요. DBMS 아까 SQL이라고 했죠? 얘도 다 영어예요. 한글을 못 쓰진 않아요. 쓸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사용이 가능한데 한글로 이루어진 문법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타를 써야 되죠. 자, 영타가 개발자한테 영타가 느리다고 해서 개발자를 못해?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은데 영타가 빠르면 빠를수록 작업 속도는 빨라지겠죠. 내가 똑같은 걸 치는데 1분이 걸려, 3분이 걸려. 이거 3배 차이잖아요. 근데 이 3배가 누적이 돼봐요. 그럼 내 야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타는 어느 정도 기본 소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한 200타 정도만 나오면 돼요. 근데 200타 밑으로 내가 200타가 안 나온다, 영타가. 그러면 그때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은 오늘 타자 연습 좀 해야지 하고 막 1시간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오늘도 오랜만에 해야겠다. 1시간 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얘는 진짜 연습을 할 거면 하루에 5분, 10분씩 꾸준하게 하세요. 그래야 늘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실제로 저녁반 웹개발 수업을 듣는 어떤 분이 처음에 150타가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쉬는 시간마다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샌가 300타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늘어요. 얘 하면 늘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얘는 근데 진짜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제가 평균적으로 한 250에서 300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자릿수를 그 손가락 자리를 완전히 익혀서 쓰는 게 아니라 감으로 때려가지고 오타가 많아요. 그런데도 한 250, 300이 나와요. 이 정도는 필요해요. 최소 200타 이상. 그 이상이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얘는 꾸준히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도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17시부터 수업을 하잖아요. 17시 수업이에요. 그리고 19시에 종료를 하죠. 이게 2시간 수업인데 저는 항상 17시 1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항상 그래요.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근데 이 10분이 여러분들 보고 10분의 여유시간이 있으니까 10분까지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마저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복습 안 했어요. 근데 다음날 수업이 왔는데 이 10분마저도 복습을 안 한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하나 배웠다, 다음날이 됐다, 이 배운 거 플러스 뭐 하나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하나 놓치고 가다 보면요 못 따라와요. 나중 가면 그게 스노볼이 굴러서 엄청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감당 못해요. 보통 복습을 안 하시고 이런 시간마저도 좀 제대로 복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중간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중간에 한번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 내용이 당연히 모르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복습했어, 할 거 없어, 그럼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가서 문제 풀어보시거나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뇌풀기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전날의 내용을 한번 더듬어보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2시간짜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한 번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그 쉬는 시간 한 번을 웬만하면 10분, 최소 10분은 보장을 해드리고요. 웬만하면 보통 15분 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거의 지켜지고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진도 상황이나 혹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의 양에 따라서 이 쉬는 시간에 좀 유도리 있게 변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그 와중에도 최대한 10분은 지켜드리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건 잠깐 녹화를 끄고, 자, 그리고 이런 도움이 되는 링크 같은 거는 한 번쯤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가 할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영어라서 못 알아듣겠는데 싶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클릭한 다음에 번역하세요. 그럼 한글로 바뀌거든요. 근데 얘가 완벽한 번역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상한 부분 발견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얘 눌러서 영어로 누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써놓은 건데 번역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만 내가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영어로 그냥 읽는 것도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 번역한 게 내용이 좀 많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가면. 기초적인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때 가면은 이제 영어 원문 보는 것도 영어 실력을 키워라까지는 아닌데 이런 걸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도 좀 들어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얼추 다 드린 것 같고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원에서 다른 수업이라도 뭐 하나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모든 강사님들이 공통으로 얘기를 하실 텐데, 자, 질문하는 데 있어서 좀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업을 이거 하나만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그래도 빠르게 여러분들을 좀 외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러 여기로 오셨을 때 내가 누군지 정도는 밝혀주셔야 돼요. 어떤 수업 듣는 누구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써놓긴 했는데 어차피 저 10시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드릴 거니까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안 온다고 약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럼 수업할 때는 앞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손들고 아니면 저 불러서 물어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 수업 시간, 뭐 아니면 학원에 일찍 왔는데 저를 마주쳤다.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단 수업 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에는 그 말이 끊기면 좀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언제든지 저한테 학원에서는 저를 마주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죠.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고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랑 1대1로 채팅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링크 타고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공부하는데 모르겠네? 물어봐야지? 하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대로 자, 일단 내가 뭘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문법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법을 모르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사용법을 모르겠다. 그럼 뭘 사용하는데 뭐 어떤 사용법을 모르는지를 아셔야 돼요. 질문이 명확해야 대답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얘는 뭐겠어요? 자, 모르는 게 생겼어. 모르는 게 생겼다. 강사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카톡방으로 바로 들어와요. 저한테 질문 딱 하시면 티가 납니다. 이분이 이걸 모르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봤는가 찾아봤지 않았는가에 대한 티가 나요. 그러면 저는 티가 났을 때 안 찾아봤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좀 친절하지 않게 답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구글이든 수업 영상이든 아니면 뭐든 좋아요.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제가 질문을 덜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아까 구글링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구글링 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의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모르는 게 생기면 일단 여기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얘로 오기 전에 구글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때 저한테 오세요. 근데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는 얘를 거쳐도요. 저한테 올 거예요. 근데 오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찾아봤는지 어느 정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과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며칠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해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다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혹여나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빠뜨린 게 있다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5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